안녕하십니까, 김 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주의 용강동에 위치한 임동빌라라는 곳을 와봤습니다. 자, 빌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상담 전화를 하든 할 때 대충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아파트는 뭐 이 아파트 브랜드마다, 그 다음에 뭐 평수마다 계단식이냐 복도식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추가 됩니다. 빌라는 절대 유추가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1180이 나왔는지 현장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고, 또 오늘도 어떤 사양이 들어갔는지 또 확인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올라왔고, 여기는 안쪽에 있는 작은 방인데, 자, 여기 보시면 좀 독특합니다. 보통 아파트랑 좀 다릅니다. 빌라. 자, 여기 보시면 원래는 분합문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코니 창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주인분이 셀프로 확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간 보십시오. 좀 애매합니다. 요렇게. 다른 데 보면 보통 발코니가 한 이 정도 되겠죠. 발코니 넓이가. 근데 여기는 이 쓸모없는 공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을 어느 정도 살리려고 확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분합문을 철거를 하고 저희 251mm 발코니 전용 이중창을 넣어서 26mm의 로우 유리, 그리고 단열 감봉, 그 다음에 또 26mm의 로우 유리의 단열 감봉, 이렇게 해서 이중창이 들어가서 에너지 소비율 등급은 1등급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기역자 앵글로 마무리를 했고, 이제 주인분이 여기 와서 이제 목수가 와서 마무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시공이 이 상태가 이제 완료가 다 된 겁니다. 자, 여기는 주방창입니다. 주방창 같은 경우는 자, 높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습니다. 원래는 발코니 전용 이중창 251 제품을 넣어야 되지만, 이 주방창 같은 경우는 높이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251 제품을 넣게 되면 이 틀의 두께도 더 두꺼워지고 아래 위로, 그 다음에 문짝의 두께도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 유리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안방 내부 창에 들어가는 이중창 230 제품으로 해도 5층 정도까지는 또 충분하고, 그리고 뭐 10몇 층 이렇게 되더라도 높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30 제품을 넣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신에 22mm로 로우 유리의 단열 감봉, 22mm로 또 로우 유리의 단열 감봉,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쪽은 이제 주방 발코니 쪽입니다. 주방 발코니 쪽에는 당연히 단창이겠죠. 안에 이렇게 이중창이 또 있으니. 그래서 여기는 141 제품으로 26mm의 로우 유리의 단열 감봉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랑 다른 게, 보통 만약에 여기가 발코니가 넓다면 창이 하나가 더 있다든지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쓸모없는 이런 이제 공간을 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 통바로 보일러 연통을 빼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픽스 창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공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가 입구방입니다. 입구방은 230 제품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주방 창도 230이었고 입구방도 230이지만 다른 점은 여기는 내부 창이라서 로우 유리는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B종이 아니라 A종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2mm의 단열 감봉, 22mm의 단열 감봉에서 여기도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230 제품에 또 이렇게 방충망이 내부 창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자, 외부 창에는 방충망에 핸들이 달려서 바람이 불었을 때 저 방충망을 닫았을 때 자동으로 잠기기 때문에 이탈 방지가 됩니다. 근데 내부에는 뭐 바람 영향 받는 곳이 아니라서 내부에는 핸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방충망만 달린다는 거. 자,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도 똑같이 230 제품이 들어가고 22mm 단열 감봉, 단열 감봉 들어갑니다. 뭐 사양은 똑같습니다. 대신 여기에 마무리도 몰딩까지 마무리해서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공간은 앞쪽밖에 안 남았겠죠. 자, 이제 남은 공간이 앞쪽 공간인데, 여기가 이제 거실 분합입니다. 거실 분합은 둘두로 공틀 일체형으로 해서 22mm 단열 감봉이 들어가는데, 지금 시공은 핸들 손잡이 남아있고 몰딩은 지금 작업 중이고 하부에는 또 실리콘이 남아있고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앞쪽입니다. 자, 그럼 앞쪽 베란다 창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질 수 있겠죠.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앞쪽에도 지금 나와서 확인을 해보면 이 분합창 사이즈하고 거실 발코니 사이즈가 거의 동일합니다. 가로 길이가 거의 한 3.8m, 4m 정도 나오는 창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창이 들어가다 보니까 크죠, 사이즈가.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는 남은 작업이 이제 실리콘 마무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핸들 손잡이를 달면 되는데, 발코니 창은 항상 똑같습니다. 저희는 발코니 전용 창으로 141 제품으로 26mm의 로우 유리에, 그 다음에 단열 감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옵션들은 또 뭐가 있느냐? 다른 공간들도 똑같습니다.
자동 핸드 손잡이인데 이게 스마트 이지 스마트라고 해서 이렇게 여실 때 탁 제끼면 이렇게 롤러가 튀어나오면서 이 창을 밀어줍니다. 자, 그러면 작은 힘으로라도 적은 힘으로라도 부드럽게 열리겠죠. 자, 그래서 요 핸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옆에 보면은 윈드가드라고 해서 지금 아직 설치는 안 됐는데 이 윈드가드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윈드가드는 뭐냐? 요 큰 창이랑 이 작은 창을 잡아줄 때 더 기밀성이 좋아져서 뭐 우풍이나 이런 게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더 튼튼해지겠죠. 그래서 요 윈드가드가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충망은 블랙 스테인리스 방충망으로 이렇게 까맣게 코팅이 된 스테인리스 재질의 방충망. 그래서 알루미늄보다 강도가 더 뛰어나죠. 그래서 햇빛에 오래 노출되더라도 삭는 게 좀 덜합니다. 일반 알루미늄보다. 그래서 블랙 스테인리스 방충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외부 창에는 방충망에도 핸들이 달려서 닫으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자, 그러면 창 개수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거실 발코니가 있었고, 안방 발코니가 있었고, 거실 분합문, 그 다음에 안방에 이중창, 그 다음에 입구방에 또 230 이중창,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면 확장을 해서 251 제품, 발코니 전용 이중창, 그 다음에 주방 이중창, 그 다음에 발코니 또 주방 쪽으로, 발코니 쪽으로 나가면 단창이 하나가 있었고, 또 픽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총 9개 창입니다. 자, 요렇게 9개 창을 전체 다 했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1,18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공을 하루 만에 완료하게 되겠죠. 자, 아파트들은 보통 무슨 아파트 이렇게 하면 몇 평입니까? 복도식입니까? 아니면 계단식입니까? 그 다음에 앞발코니 쪽에 거실 발코니는 큰가요? 그리고 하나는 안방 발코니는 하프 창인가요? 전체 창인가요? 대충 어느 정도 물어보면 유추가 됩니다.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빌라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창이 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빌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는 무조건 현장을 가서 제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견적이 나옵니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주택이든 빌라든 견적이 궁금하다 불러만 주십시오.